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렉타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쟁 강도가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통술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매 대행을 시작할 때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상품을 여러가지 업로드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로드 상품 하나하나 올리는 것 자체에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기본적인 고정비를 제외하면 상품을 10개 올리나 1000개 올리나 100개 올리나 상품을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처음에 완벽하게 팔릴 상품을 찾기보다는 우선 올려보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그래서 상품을 어떤 상품을 찾아야 될지 너무 상품이 무수히 많으니까 어떻게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품을 찾는 거, 비싼 상품을 찾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보통 키워드나 경쟁 강도를 통해서 제목을 짓고 상품을 찾고 하잖아요. 근데 키워드도 눈에 보이는 키워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좀 담아갈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키워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시중에 거의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는 유튜버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관련돼서 꼭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블루오션에서 미리 선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마케팅 캘린더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케팅 캘린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구글에서 간단해요. 마케팅 캘린더라고 치시면 여기에 아이보스로 시작되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9월인데 우리가 팔 상품들은 9월에 맞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0월부터 12월 이쯤에 있는 상품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부터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 상품을 어떻게 찾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저는 네이버 쇼핑에서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야외에서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저는 차박 캠핑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차박 캠핑이라고 적으면 관련된 상품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뭐 리뷰 많은 순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입력칸에 보시면 내가 만약에 처음에 좀 가격대를 비싼 거 팔고 싶으시다면 3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아예 이 정도 가격대 형성되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한 100만원으로 쳐볼게요. 캠핑 텐트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나 봐요. 리뷰 많은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박 카텐트, 이 자동차 뒤에 연결하는 거 카텐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쉘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았었고 단가들이 40~50만원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겨울용품을 찾는 거니까 제가 뭐 차박 캠핑 난로 이런 식으로 쳐보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적으로 어떤 걸 보냐면요, 여기에 쇼핑 연관 있는 것도 한번 보고요. 왜냐면 저는 캠핑을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캠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팔 상품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에 상품 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키워드나 아니면 연관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파세코 난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브랜드 있는 상품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팔 것들이 아니고요, 캠핑 히터 또는 여기 보시면 등유난로, 불멍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팔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그럼 저는 제일 만만해 보이는 등유난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유난로를 보니까 여기서도 전체 상품이 9,320개 중에 해외 직구 상품이 4,300개예요. 그럼 거의 50% 정도가 해외 판매자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국내 판매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들은 해외 판매자들이 사실 낄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이폰 전용 케이스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굳이 해외 직구 판매자들한테 살 필요가 없으니까 국내 판매자들이 또 많은 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해외 직구 판매자들이 많은 상품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등유난로를 쳤을 때 이 상품을 팔고 싶은데 이런 상품들 어쨌든 9,300개라는 상품이 있고 이 중에서도 상당히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는데 이런 상품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PPT를 조금 준비했는데 이번에 노트북을 사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딴소리 하지 말고.
등유난로라는 상품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잖아요. 자, 이런 상품을 지금 우리가 보통 뭐 키워드 대비해서 경쟁 강도 이런 것들을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만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볼 겁니다. 경쟁 강도가 그런 거잖아요. 상품 수 대비해서 파는 사람이 적으면 좋은 상품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상품 수나 검색량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등유난로를 팔기 위해서 상품이 실제로 10,000개 정도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거 사진 캡처할 때는 10,000개인데 한 5일 뒤에 영상을 찍는 건데 실제로 지금 검색해보니까 9,300개로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상품 숫자가 조금씩 변합니다. 시간 지나면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한데 지금 어쨌든 제가 캡처했을 때보다 상품 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10,000개 정도의 상품에서 내가 등유난로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검색량 대비해서 상품 수 이런 것들을 경쟁 강도라고 이렇게 비율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렉타르 이런 걸로 봤을 때 경쟁 강도가 1.78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상품 수 10,000개 나누기 검색량 5,600 이렇게 해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78은 경쟁 강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여기서 소비자에게 상품이 팔리기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경쟁 강도만 보셔도 될 게 아닌 게 상품 숫자, 절대값 자체도 보셔야 돼요. 지금 상품 수가 10,00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10,000개 자체도 경쟁 강도가 똑같은 1.78이지만 상품 수가 10,000개일 때랑 상품 수가 실제로 1,000개인데 경쟁 강도가 1.78이면 1,000개가 훨씬 더 우리 상품이 팔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등유난로에 있는 상품 수 10,000개는 사실 그냥 숫자 10,000개가 아니고 최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올린 사람이 조금 더 노출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등유난로라는 상품을 한번 언제 사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키워드라는 건 우리가 지금 최근 한 달 정도의 데이터로 이 경쟁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등유난로, 캠핑 갈 때 날씨가 직접적으로 추워질 때 사람들이 구매를 알아볼 거예요. 구매를 그때 알아보고 실제 구매가 일어납니다. 자, 그 말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검색량 5,600이 실제 구매를 원해서 찾아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겨울에 날씨가 추워질 때 이 검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품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서 등유난로 검색이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등유난로를 쳐보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9월입니다. 자, 우측에 빨간 색깔 보시면 약 10,000이 안 되죠. 그리고 9월에는 드디어 10,000 정도를 검색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빨간색을 보시면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시점이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4개월간 검색량이 급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50,000이 넘는 검색량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경쟁 강도를 구하기 위한 검색량과 상품 수에서 검색량이 거의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검색량이 53,000으로 되면서 상품 숫자는 10,000으로 유지가 되면서 경쟁 강도가 0.18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은 정말 매력있게 되는 거죠. 물론 상품 수는 증가하겠죠. 겨울 되면 당연히 그런 수요가 있으니 공급자도 먼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수치를 조금만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상품을 훨씬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상품 수 10,000개 중에서 최신성은 우리보다 이미 올렸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올림으로 인해서 상품이 조금 더 소비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유난로 이거 자체만 경쟁 강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렉타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쟁 강도가 나와 있지만 등유난로 이런 거 자체에 경쟁 강도 1.78 이렇게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복합적으로 단어를 섞어서 검색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사면서 노트북 가방을 구매했는데요, 애플 노트북 가방 이렇게 검색을 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검색할 때는 16인치 맥북, 노트북, 가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요. 예를 들면 아이폰 케이스도 그냥 아이폰 케이스 검색하는 것보다 아이폰 12인치 케이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등유난로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무실에서 쓰는 등유난로도 있고, 또는 내가 캠핑을 가서 또는 뭐 낚시를 가면서 거기서 등유난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등유난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앞에다가 이런 단어를 붙이면 어떨까요? 그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붙이면 어떨까요? 자, 미니 등유난로라고 붙여서 이 경쟁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이 시점에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검색량은 300밖에 안 되고요. 한 달에 300회 검색되고 있고, 상품 숫자는 1500개입니다. 그러면 경쟁 강도가 5죠. 아까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블랙키위에서 한번 검색량을 보겠습니다. 8월, 9월 이쯤에는 검색량 자체가 300에서 1000 사이에 움직여요. 자, 그런데 실제 구매가 일어나는 겨울철에는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3000이라는 검색량이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부터 10배의 검색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상품 소싱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키워드를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우측의 검색량이 3000으로 변경이 될 거고 상품 숫자는 1500. 그럼 경쟁 강도가 0.5로 바뀌면서 이런 상품들은 정말 좋은 상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등유난로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는 상품 수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작아요. 1500개라는 상품 중에서 내가 상품을 다양하게 깔아서 올린다면 훨씬 더 구매가 전환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올린다면 훨씬 더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르고 상품 막 대량으로 올려보세요. 그건 정말 그냥 얻어 걸려라 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까는 거는 베이스 깔고요. 그러니까 올리는 게 조금 친숙해지는 게 저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라고 보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런 것들을 스킬을 조금씩 첨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 이런 걸 다 받아들이기는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마케팅 캘린더에 여러 기념일이나 계절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팔 상품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으실 거고요. 자, 미니 등유난로 뿐만 아니라 낚시 등유난로라고 붙여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작년에 쓰던 난로가 기름통을 내가 6리터짜리를 들고 다녔다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6리터에 들어가는 난로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여러 가지 첨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소형 키워드인 거예요. 원래는 캠핑이나 차박 이런 것들은 정말 중대형 키워드고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낚시가 들어갈 수 있고요. 6리터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경쟁 강도가 낮아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또 여기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아이템인데요. 난로 하니까 생각나는 아이템인데, 난로에 보면 이거 주변에 감싸는 그 안전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안전망도 그냥 올리면 경쟁이 정말 치열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난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난로가 뭐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뭐 도요토미 난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안전망 이렇게만 제목 짓는 게 아니라 끝에 이런 중소형 키워드, 세부적인 키워드를 추가하는 거예요. 안전망 뒤에다가 도요토미 난로 호환용 이렇게 하면 상품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자동차 시트 같은 거 있죠. 카시트나 아니면 자동차의 발판 매트, 그런 것들도 테슬라 자동차 모델명 호환 사이즈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훨씬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 짓는 거를 제가 지켜보면 대부분 중대형 키워드만 잔뜩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등유난로를 올리더라도 중대형 키워드만 나열해버리면 어떻게 찾아도 내 상품은 노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겨울 관련된 상품을 팔면 경쟁 강도가 대부분 2.0, 3.0 이런 식으로 높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비율 자체를
10분의 1로 줄이시면 됩니다. 경쟁 강도가 2.5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0.25라고 인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조금 더 내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면 5분의 1 낮추시면 돼요. 경쟁 강도가 지금 했을 때 2.5라고 나와 있으면 실제로는 겨울 되면 검색량이 증가하겠구나 해서 그 기준 자체를 0.5 내외면 상품을 소싱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절대 키워드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경쟁 강도만 보는 것도 안 보는 것보단 낫습니다.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을 덧붙이신다면 훨씬 더 경쟁 속에서 피하면서 상품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평소에 이렇게 PPT로 안 하다가 한번 PPT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을 해드렸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항상 고민하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는 새벽인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